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와 대화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감정을 나누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말을 해도 누구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누구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같은 충고를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이상하게 거슬리지 않고 같은 부탁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기꺼이 들어주고 싶어집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방향입니다.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보다 어떤 말이 상대의 마음에 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자기 말을 잘하는 데만 집중하고 상대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말은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말이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고 부담이 아니라 신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처음엔 불편하던 사람도 나에게 마음을 열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대화를 잘하려면 이 말을 자주 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원수 같은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고 서먹한 관계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며 얼어있던 마음도 풀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주 거창하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는 기교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힘 있는 말은 되게 짧고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말은 되게 따뜻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그럴 수 있지요. 혹은 그랬겠네요. 이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상대를 가르치지 않고 상대를 이기려 들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속상했는지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대화는 이해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판단으로 시작되고 조언으로 시작되고 해석으로 시작됩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보기엔 네가 문제야. 이런 말들은 대화를 빨리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듣는 순간 자기를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설명해야 할 때보다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훨씬 더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요. 이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군요. 당신이 그런 반응을 보인 데는 이유가 있겠군요.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말입니다. 대화의 고수는 바로 이 지점을 압니다. 사람은 설득되기 전에 이해받고 싶어하고 바뀌기 전에 존중받고 싶어하며 충고를 듣기 전에 자기 감정을 안전하게 둘 수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바로 말합니다. 그 정도로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그 사람도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이런 말은 상대를 달래는 것 같아 보여도 싫은 감정을 잘라내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는 듣는 순간 더 외로워집니다. 내 마음은 이해받지 못했구나. 또 내가 설명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반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랬겠네요. 많이 서운했겠어요. 그 상황이면 그럴 수 있지요.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상대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기 마음이 반박당하지 않고 놓일 자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은 그때부터 더 차분해집니다. 억울해서 쏟아내던 말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고 감정도 처음보다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비밀입니다. 사람을 진정시키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말이 바로 그럴 수 있지요. 입니다. 이 말은 가족 사이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오히려 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왜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원래 그렇지 뭐. 그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는 논리보다 온도에 더 민감합니다.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나를 먼저 판단할 때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자주 써야 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랬겠구나. 네가 그렇게 느낀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가족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고, 자식은 엄마 아빠 앞에서 변명보다 진심을 꺼내기 쉬워집니다. 친구도 괜히 방어하지 않고 솔직해집니다. 결국 관계는 정답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심으로 깊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라는 말이 무조건 다 맞장구 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한 일을 잘했다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일까지 다 이해해 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동하고도 당당하다면 그 행동 자체를 좋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감정에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많이 화가 났던 것은 알겠어요.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네요. 속상했던 건 이해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 감정과는 별개로 이 선은 지켜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감정을 인정하고 그 다음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부터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받아들여지면 기준도 그제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원수도 내 편 만든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내가 그 사람 편을 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자기 감정을 존중해준 사람을 쉽게 적으로 끝까지 두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날카롭게 대하던 사람도 내가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면 조금씩 태도가 누그러집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이 정말 완강해지는 순간은 자기 말이 안 통할 때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시당한 마음은 더 크게 소리치고 더 거칠게 반응하고 더 스터번해집니다. 하지만 이해받은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판단하지 않고 해결책부터 들고 나오지 않으며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듣고, 먼저 받아주고, 먼저 그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 여유가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좋아했던 대화는 어떤 대화였습니까? 아마 상대가 굉장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내 마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던 대화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정답을 준 사람보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럴 수 있지요. 이 말은 단순한 공감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이고 관계를 이어주는 말이며 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서로 설명할 기회도 많고 다시 부딪히며 배워갈 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마음을 닫고 한 번 등을 돌리면 다시 가까워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대화의 첫머리에서 상대를 안심시키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누가 더 옳은지 따지는 것보다 누가 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더 논리적인지보다 누가 더 사람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정말 강한 사람은 늘 같은 사람입니다. 먼저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말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사람을 얻고 싶다면 말로 누르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주어라.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이 감정이 놓일 자리를 만들어 주어라. 그래야 적대감은 줄고 신뢰는 생기며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연결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앞으로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이 말을 자주 해보십시오. 그럴 수 있지요. 그랬겠네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이 말은 당신을 약하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다룰 줄 아는 깊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신뢰를 얻고 상대를 누르지 않아도, 마음을 열게 만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사람이 당신 곁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원수도 내 편 된다는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적대감을 줄이고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이 말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짧은 이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이 말을 자주 사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간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 짧은 한마디가 그토록 큰 힘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존재의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틀렸다는 말을 듣기 전에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알아주길 원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그 마음의 자리를 먼저 봐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대화는 이 순서를 거꾸로 갑니다. 먼저 따지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가르치고, 마지막에야
조금 이해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대화를 해도 시원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답답해집니다. 말은 오갔는데 마음은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럴 수 있지요. 이 한마디는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당신 마음을 보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는 비로소 방어를 조금 내려놓습니다. 말을 세게 하던 사람도 톤이 낮아지고 억울해서 쏟아내던 사람도 점점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이해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도 사실은 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운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기대가 무너진 허망함도 있으며 무시당했다는 상처도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만 보고 반응하면 대화는 더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그 화 밑에 있는 마음을 보면 대화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수는 표면의 말보다 밑바닥의 감정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건드리는 말로 문을 엽니다. 그럴 수 있지요. 바로 그 말이 그 문을 엽니다. 이 말은 직장에서도 아주 큰 힘을 가집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오해가 참 쉽게 쌓입니다. 일이 바쁘면 말이 짧아지고 짧아진 말은 차갑게 들리고 차가운 말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사소한 일도 금방 기분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때 그럴 수 있지요. 라는 말은 기적처럼 공기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제가 괜히 예민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요. 라고 받으면 상대는 바로 다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지요.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마음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자기를 지키기 위해 나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누가 맞고 틀렸는지에서 어떻게 풀어갈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를 이해할 생각도 없이 바로 판단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받는 경험에 목이 마릅니다. 그 갈증을 채워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사람은 이상하게 그 사람을 다시 찾게 됩니다. 특별히 화려한 말이 없어도 결정적인 해결책이 없어도 그 사람과 말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정리하기 전에 내 마음을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이 상대를 편들기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다 이해해 주다 보면 내가 만만해지는 것 아닌가. 상대가 잘못해도 다 받아주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행동까지 용납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말한 뒤에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속상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선은 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훨씬 잘 듣습니다. 이미 내 감정이 무시되지 않았다는 안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진짜 힘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에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 설명하고 마지막에 기준을 세우는 것. 이 순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쉽게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먼저 기준부터 들이밀고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마지막에 그래도 내 마음은 이해해 라고 하면 그 말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사람은 첫 번째 말에서 안심하거나 방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떠올려 보면 그는 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일을 이루는 첫걸음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강한 말로 상대를 누르는 것은 잠시 편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관계는 겉으로만 유지될 뿐 속으로는 계속 멀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상대의 마음이 놓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 자리를 만드는 말이 그럴 수 있지요.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더 귀해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가 늘어나고 자존심도 더 예민해지고 오래 참아온 감정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차갑게 말해도 쉽게 다치고 조금만 무시당했다고 느껴도 마음을 접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부드럽게 문을 여는 말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바꾸기 위한 말보다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그럴 수 있지요. 이 말은 나이 들수록 더 깊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은 상대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살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점점 상대를 정죄하는 마음보다 이해하는 마음을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말을 자주 쓰다 보면 내 마음도 예전처럼 쉽게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받아주는 만큼 내 마음도 조금 더 넓어집니다. 결국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타인을 편하게 해주는 동시에 자기 마음도 덜 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특히 감정이 섞인 대화를 해야 할 때, 특히 가까운 사람과 오해가 생겼을 때, 특히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과 말을 이어가야 할 때, 이 말을 먼저 건네보십시오. 그럴 수 있지요. 그랬겠네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짧은 말 하나가 상대의 방어를 낮추고 내 말의 문을 열어주고 관계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대화의 고수는 가장 화려한 말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말을 고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말보다, 사람을 받아주는 말, 이기려는 말보다, 안심시키는 말, 판단하는 말보다, 이해하는 말을 먼저 건네는 것. 그렇게 하면 서먹하던 사람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날카롭던 사람도 조금씩 풀리며, 원수처럼 느껴지던 사람조차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강한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말 앞에서 열립니다. 그러니 당신이 대화를 더 잘하고 싶다면, 사람을 더 얻고 싶다면,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면 이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그럴 수 있지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깊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